2019 카카오 신입공채 1차 코딩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블록 게임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1x1 크기의 블록을 이어붙여 만든 세 종류의 블록이 존재합니다. 이 블록을 회전하여 총 12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n×n 크기의 보드 위에 이 12종류의 블록이 배치된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1x1 크기의 검은 블록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 검은 블록을 2개 떨어뜨려서 만약에 속이 꽉 찬 직사각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 블록을 이렇게 2개 떨어뜨리면 이 6개로 꽉 찬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블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블록이 사라지고 나면 저희가 빨간 블록에도 이렇게 2개의 검은 블록을 떨어뜨림으로써 속이 꽉 찬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빨간 블록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 블록은 지금 위쪽은 채울 수가 있지만 이 밑에는 윗 블록이 막고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없앨 수가 없고, 자, 보라색 블록은 단도로 존재한다고 하면 채울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늘색 블록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빈 공간 2개를 채울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보라색 블록도 사용자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록색 블록은 애초에 없앨 수가 없죠. 지금 이 블록이 아래 빈 공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은색 블록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의 최대 개수는 이 주황색과 붉은색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n의 크기는 4 이상 50 이하가 되겠고요. 이 보드상의 각 원소의 값은 0은 빈칸을 나타내고 나머지 숫자는 블록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블록은 서로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여러 개의 3개의 블록이 존재했는데 각 블록이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이 블록이 지금 가로 직사각형, 세로 직사각형으로 결국은 이제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먼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블록을 없앴는지 확인할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6개의 값을 확인해서 없앨 수 있는 블록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0,1로 진행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가로, 세로, 그 다음에는 0,2로 이동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계속 이중품으로 돌면서 이 모든 곳에 그 블록을 저희가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 이 블록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자, 이 블록 같은 경우에 최초의 검은색 블록을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이 원색 값이 0일 때 이곳에 검은색 블록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바로 위에 좌표까지, 그러니까 0부터 이 바로 위에 행까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0부터 바로 자기 위까지 비어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은 저희가 검은색 블록으로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하나 카운팅 합니다. 자,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이 되려면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블록이 빈 블록이 2개여야 되겠죠. 자, 일단 하나 카운팅하고 다음에 이 값을 확인할 건데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확인한 그 숫자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0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전에 저희가 저장해 놓았던 그 숫자값과 같은지 봅니다.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블록이려면 빈 공간을 뺀 나머지 이 4개의 값이 모두 같은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값을 확인하다가 값이 다른 게 나온다고 하면 이 공간을 없앨 수 없는 곳이고, 저희가 다음 이제 위치로 해서 다시 이 가로 세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 또 이제 0을 만나게 되죠. 0을 만나는데 없애지는 블록인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0부터 바로 위까지 오는데 지금 다 0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0이 아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블록은 결국은 지울 수 없는 블록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위치에서 저희가 가로 직사각형을 확인할 때 이 공간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지울 수가 있죠. 0부터 바로 위까지 비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바로 위까지 비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개 카운팅을 했고, 나머지 0이 아닌 곳의 값이 2, 2로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위치에 블록은 지울 수 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블록을 다 이제 0으로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우고 나면 저희가 이 0,0부터 끝까지 진행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이제 블록을 지운 게 있다고 하면 다시 0,0부터 진행해서 지울 수 있는 블록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예제에서는 사실 한 번만 수행하게 되면 모든 블록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워진 블록에 의해서 그 이전에 확인했던 지울 수 없다고 확인했던 블록이 지울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팅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지운 블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보드를 입력으로 받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몇 가지 함수를 정의해 볼 건데, 다른 함수에서 이제 보드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정의를 하고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역 변수에 입력으로 받은 보드를 이제 어사인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n by n으로 입력 받는 거잖아요. 2000 형태를. 해서 이 보드의 크기를 n에 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드 전체를 확인해서 지울 수 있는 블록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여러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while 문헌에서 무한루프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이 지울 수 있는 블록을 찾을 때마다 이제 카운팅을 할 건데, 이 카운터가 0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 룹을 종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행렬 좌표, 이 n by n의 행렬 0,0부터 해서 다 이 이중포문으로 해서 그 위치를 ij로 만들어 낼 거고요. 자, 그리고 각 위치에서 이제 가로 세로 블록을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in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위치 값을 입력으로 주고요. 다음에 이 find에서 그 가로 세로 둘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높이하고 이제 너비를 입력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고 너비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true를 반환하면 이제 지울 수 있는 블록이니까 이 카운팅을 하고요.
다음에 세로도 확인해야 되겠죠. 세로는 이제 같은 위치에서 높이가 3이고 너비가 2가 되겠죠. 자, 이 경우도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운팅한 그 결과, 그러니까 이 이중포문으로 모든 그 위치를 다 확인했을 때 이 카운팅한 결과를 앤서에 누적을 하고, 만약에 이 찾은 게 없다고 하면, 지금 이 Y문 턴에서 찾은 게 없다고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종료하면 되겠죠. 만약에 찾은 게 있다고 하면 다시 카운트 0부터 해서 다시 찾는 과정을 반복하고 또 앤서에 누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find 함수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find 입력으로 이제 위치값 행열 좌표를 받고,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함수에서 가로 세로 둘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높이하고 너비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1x1 크기의 블럭을 떨어뜨려서 지울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 모양을 보시면은 빈 공간이 이제 최대가 이제 2개죠, 2개. 2개까지만 이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세볼 거예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고 세볼 거고,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이 아닌 나머지는 이제 같은 블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 칸에 이 블록 값을 이제 last value라고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서 빈 공간이 아닌 칸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최초에는 이제 -1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시작 위치부터 해서 이 높이와 너비만큼만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로봇을 시작해서 자, h만큼만 진행을 하면 되죠. 자, 컬럼 좌표도 입력을 받은 이 컬럼 값에서 이 너비만큼만 진행을 하면 되죠. 자, 이 위치가 0이라고 하면, 빈 공간이면 이제 원바이원 블럭을 떨어뜨려서 채울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블럭이 막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canfill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만약에 이 false 반환에서 지울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이제 블록을 지울 수 없다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자, 채울 수 있는 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empty 카운트를 이제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anfill 한번 먼저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행렬 좌표를 입력으로 바꿔요.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이제 확인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빈 칸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까지 다 0이면 되죠. 각 칸의 값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1x1의 블록을 떨어뜨려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위치를 입력을 받았을 거고, 지금 컬럼 좌표는 고정하면 되죠. 이 로우 좌표, 행 좌표만 0에서 이 입력을 받은 거 위까지 하나하나씩 이제 모두 0인지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i를 이제
행위 잡으러 쓸 거고 0부터 이제 로우 전까지 진행하면 되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i를 0부터 진행하는 거고 컬럼이 이제 고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간에 이 포문을 도는 중간에 0이 아닌 값이 있다고 하면 자, 중간에 막힐 거니까 이제 return false 하면 되고요.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 return false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0이란 소리니까 자, 채울 수 있는 경우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true를 발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anfill 이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경우만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닌 경우 다 return false 되겠죠.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경우고, 근데 만약에 이 채운 게 이제 두 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두 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세 개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다 채울 수 있다고 확인이 될 거고,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 경우죠. 그쵸? 저희가 두 개만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잘못된 위치였고, 자, 이 경우에 return false 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위치 그리고 맞는 높이 너비에서 이제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넘어가면 이제 return false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0인 경우에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빈 공간이 아닌 경우죠. 빈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나머지 빈 공간이 아닌 곳은 다 같은 블록에 속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최초에 이 last value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최초죠. 최초에 이제 빈칸이 아닌 경우에는 이 last value에 이 현재 칸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빈 칸이 아니면 더 이상 last value는 이제 -1이 아닐 거니까 자, 이 else if까지 오겠죠. 자, 그러면 이 last value랑 만약에 현재 이 모드 값과 다르다고 하면 자, 어떤 경우죠?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개 채울 수 있어서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왜냐고 하면 지금 서로 다른 블럭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저희가 last value 1로 저장하고 다음에 2를 만나면 다르니까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return false 되지 않고 이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 해당 위치 그리고 해당 높이와 너비에서 모두 지울 수 있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쵸? 이 경우에 중간 return false 되는 일이 없겠죠. 왜냐고 하면 empty 카운터도 이제 두 개까지만 하고, 그 두 개를 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이 last value도 다 같은 값이겠죠. 자, return false 되지 않고 이 이중 포문이 끝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지울 수 있는 경우고, 저희가 이제 return true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return true 하기 앞서서 이 영역을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 다음에 이 붉은색 블록도 1/n의 블록을 떨어뜨려서 이제 지울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중 룹을 다시 돌면서 이 해당 위치의 블록을 0으로 어사인해서 이제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이제 return to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ind 함수도 다 구현이 끝났고, 자,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위치를 보시면은 가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더 가면 안 되죠. 자, 가로 같은 경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칸씩 진행할 건데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만 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도 안 되고 하나 이제 벗어나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배려형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런 입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행이 갈 수 있는 값은 이 높이를 생각해서 높이가 2이기 때문에 n-2까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너비 같은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n-3까지만. 자, 이 경우에만 이 값으로 해서 이 ij의 값으로 해서 이제 find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래야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세로로 확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n-3까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j는 n-2까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만 이 find 이 값을 해서 find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자,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